출가하여 탁발승으로 이 길을 따르고자 결심하는 것이에요. 정사는. 그렇다면 세존이 얘기했던 이 8정도의 길, 두 번째 정사를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올바른 생각이라 그러는데 과연 이것들을 읽고 나면 올바른 생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올바른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두고 관찰하는 자리를 떠올리게 돼요. 공간이든 시간이든 이 구성 속에서.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부터는 바른 결심, 정사의 자리를 볼 때부터는 어떤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출가의 탁발승으로 따르겠다는 것이 이거였다고요. 그리고 저는 전에 한번 이것과 관련지어서 과연 출가가 무엇이고 승가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유마경을 얘기를 하면서 출가와 탁발 그리고 불교의 핵심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제가불자 운동으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제가불자라고 하는 여기서 승을 어떻게 이해하냐, 불법승, 삼부 중에 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은 천지차별로 나눠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꼭 머리 깎고 스님대라는 식으로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의미로. 승가라고 하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집단의 한 멤버가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틸만 페터 같은 사람은 이런 문자에 집중해서 해석을 하는 게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그 8정도를 전체적으로 동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볼 거냐, 차제냐 비차제냐 이런 얘기할 때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문맥을 볼 때 올바로 이해하지 않게 된다면 승인되는 것만이 전부냐, 이렇게 이해하고 시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가끔 이제 절에 살 때 보면 보살님들한테 듣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민선방이든 또는 교리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수행을 잘 하시는 보살님들의 목표가 뭐냐면 내가 비록 이번 생에는 이렇게 여자 몸을 태어나서 그렇지만 다음 생에는 남자 몸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싶다고.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보살님 그 정도 지금 수행하세요. 그럼 대신 뭘 다음 생에 남자 돼가지고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려줄게요. 보살님 그래 이게 좋은 태도로 갑시다. 절집에 왜 그러면 보살님들보다 처사님들이 훨씬 많아야죠. 왜? 남자만 받아서 수행하기 좋으니까 훨씬 많아야 된다. 그리고 출가자들도 막 스님 막 돼야 된다. 그런데 절집에 가면 스님들 드물죠. 대한불교가 뭐 2만 명 스님이라 그러면 그 2만 명 거짓말인 거 알죠? 15,000명도 안 돼요. 최근에 막 머리 깎은 사미 스님 다 포함해서 15,0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조사로. 마치 인구 통계가 늘 거짓말이듯이. 실증한 스님들 부족하죠. 처사님들은 더 없죠. 보살님들만 많죠. 그러면 그것도 나이 드신. 그러니 보살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음 생에 남자 몸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수행한다고요?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아느냐. 현상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살님 정말 마음이 그렇다면 지금 수행하면 되지. 이걸 왜 꼭 뭐 내가 머리를 못 깎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핵심이다. 부처님은 늘 지금 여길 얘기하시지 뭐 먼 나라의 뭐 다음번 생에 그런 구라를 믿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듣진 않아요. 또 저처럼 얘기하면 우리 세미처럼 신도들이 잘 안 듣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보살님 어쩜 그렇게 독한 생각을 내셨어요? 보살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에
참 감동이 오고 이렇게 삭발하고 살아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보살님 말 한마디에 수행자로 살면서 느꼈던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에 녹아나는 것 같다고. 손을 한번 잡아주면 그 보살님이 집에 가서 하면 이 스님 참 좋은 스님이라고 봉투에서 주겠죠. 그러면 저도 사는 게 좋을 텐데 이렇게 저도 성격이 비뚤어져서 우리 아무튼 승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예,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바른 말. 여기서도 이제 우리말에도 자음접변, 모음조화 이런 게 있어서 소리 나는 대로 많이 읽어가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바른 말은 정어라고 하는 것은 보신 것처럼 쌈마라고 하는 쌈미 바자라고 써 있는데 왜 저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 산스크리트 말에 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쓰기 뭐 이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이제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인도의 경전들 대부분 뭐 어떻게 시작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스크리트로 어떻게 표현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책에 보면 세존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가라사대 뭐 이런 것이 나올 때 보면 뭐뭐 해놓고 바가바떼 우바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짜가 말이라, 여기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미국말과 아주 쉽게 생각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전에 비슷한 시절 사람이가 보케블러리 22,000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빼면 그죠? 비슷하죠? 우리 그리고 이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도 뭐 싱어라는 말, 보컬 뭐 이게 있죠, 그죠? 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실제로 알죠? 아하고 오하고 어하고 뭐 거의 뭐 얘를 비슷하게 써요. 우리 영어식 식민지 발음은 뭐 그렇지만 그쪽은 이게 아하고 어하고 뭐 아주 흡사하죠, 이것처럼. 근데 원래는 옆에 유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마 우바짜 해야 되는데 쌈미바짜라고 이렇게 이어서 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말은 바뀌어졌어요. 자, 그럼 바른 말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구업 진언하면서 이 생각을 자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시박참회, 천수경의 시박참회가 있죠, 그렇죠? 뭐 양설중재, 뭐 망어중재, 기회중재 이런 것처럼. 여기서 있는 것,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요. 거짓말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거짓말. 제가 가령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저는 우리 여기 이제 성급스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엄청나게 애정을 많이 느껴요. 막 가끔 이렇게. 근데 제가 전에도 작년인가 한번 한 두세 분 모시고 와서 같이 공양을 한 적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그때는 근데 스님 말이 좀 너무 고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귀를 가지고 불교에 대한 애정과 삶에 대한 연민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가슴 절절한 아픔이 느껴지는데 누군 왜 엽설처럼 들었을까 이런 그때도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는 패턴의 사람인데 시원시원하다는 건 제 식이고 저도 얘기할 때 그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뭐를 거칠게 느낄 거냐, 이 겉모습, 외양을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그 이면의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거는 다시 검증을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김으로써 두 사람을 이간하지 않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옮기는 건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이간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저 죄를 가장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뭐 아나운서들, 묘한 얘기 있는 사실을 발표한다지만 하잖아요. 그 정치 대변인들. 우리하고 제가 여기서 이명박이 저걸 뭐
걔가 이런 얘기했는데 벌 때린 얘기를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 기껏해 여기서 얘기했고 우린 다 행복하게 들어요. 이런 얘기를. 그죠? 근데 그 공중팔통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저런 그 쌈미바짜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거냐. 이건 철저히 윤리적 차원의 얘기예요. 요 부분은. 과연 거짓말, 이거는 좀 또 따지지만 이거는 그렇게 해서 이간하느냐 아니냐. 분명히 그 얘기의 반응을 통해서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가령 우리가 여기서 이명박에 대한 저 편파적인, 종교 편파적인 입장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이 그룹 외에 다른 사람과 멀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약간 좀 다르죠. 그죠? 이것과 이것이 같은 의미이냐 아니냐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8정도에 대한 설명을 당시의 언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검토하고 또 다른 문헌들을 뒤져서 찾아낸 것들이 이건데 이것들을 과연 이 대목의 어느 것에 맞출 거냐 이건 중요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있는 사실 얘기한다고 해서 난 왜 있는 사실 얘기했어 라고 했다 그래서 이간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볼수록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수행과 직결되지 않고 우리 삶에 일반적 윤리로 적용한다 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면 여기에 깊이 고민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깊이 고민하면 그때부터는 환자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불아임사라고 하는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놓고도 지금도 자인화교도들은 그 옷도 안 입잖아요. 그리고 뭐 물도 그리고 입에 처음해서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것들 세균 같은 것들 뭐 이럴까봐. 그리고 이들은 우린 삭도하자면 그래도 우린 편해요. 불교는. 그래도 이걸 다 집어뜯잖아요. 그 자인화교 성직자들은 특히 거기도 뭐 디간바라 파라 그래서 그 공의파가 디간바라 아무튼 이 후떡 벗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철저해요. 불살생이라고 하는 말만 이렇게 어려운데 봐요. 이걸 집중하다 보면 볼수록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삶의 철저한 해탈, 해방, 자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주신 게 있거든요. 아니다, 연기법이다. 그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연기법에 의해서 해석하도록 우리의 심리적 죄책감, 강박감, 의무감을 해결해줘요. 그건 이미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게 돼 있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의 내 굳은 결심을 계속 재차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 대한 엄청난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삶을 긍정하는 힘.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신경증 환자처럼 바뀌기 쉬워요. 실제로. 그래서 수행 많이 했다는 분들 그런 느낌을 좀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예, 이 말이 또 잘못되면 오랫동안 채식하고 여기 있는 사람 보면 무척 조심해서 옆에 가만히 있어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편해지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 있죠. 그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들 그룹 내에서는 수행 잘하는 사람이 으뜸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 불편하게 하는 것 이거는 화광동신의 태도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마치 우리가 첫 그림 제가 보여드린 그림은 꽃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정원의 그림이었어요. 르누아르의 그림.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5월의 날씨 좋은 날 햇볕이 잘 불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미풍처럼 나부끼고 이런 5월의 한낮 정원 같은 게 우리 삶이에요. 큰 순간. 근데 이런 삶을 부처님이 우중충하게 살려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올바로 보는 자는 여실지경의 자리에 있게 되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의 존엄을 갖고 살 필요는 있어요. 이 8.5단 다음에 좀 더 남아서 흥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바른 행위는 이제 드디어 팔찌 요가와 어떤 차이가 나오는지 이제 구분이 좀 가기 시작하죠. 그죠? 팔찌 요가에서 첫째, 둘째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거짓말, 요 앞자리에서도 그랬고, 그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다시 한번 팔찌 요가에 대한 장면을 좀 요가의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이 근계와 관계라고 하는 데서 이미 죽이지 않아야 된다, 만족해라, 뭐 헌신해라, 금욕적으로 살라 그랬는데 부처님께서는 정견 이후에 한참 나가서 설명되기 시작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야마와 니야마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그죠? 바로 바른 말에서도 그럴 뿐더러 바른 행위에서도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 아임사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또 불투독, 훔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남의 걸 훔치는 걸 넘어서서 주지 않는 건 가지지 않으라고. 이게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는 것. 그럼 달라고 요청하는 건 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두 번째 것도 무척이나 의미 있게,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에서 죽이거나 해치지, 뭐 사람을 적어도 죽이거나 사람을 해치지는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뭐 파리 모기야 뭐 많이 죽이겠지만, 제가 그 길상사 있을 때 중내라고 하는 티베트 불교 스님이 거기 오래 사셨대요. 제가 들어가 살기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이 스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티베트 스님이니까 이 스님이 한국 와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파리, 모기향 피우고 파리약 뿌리는 것, 절집에서 스님들 방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쪽은 그만큼 이 불살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사실 뭐 그냥 모기향 피우잖아요. 그죠? 아닌가? 저만 그랬나? 왜요? 해야 되는 그 부처님의 이 그래야만 올바른 까르마가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부처님. 또 한 번 하시는데요? 네? 모기향. 또 두 번째, 예, 요게. 근데 무슨 파리 모기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동국대, 경희대, 동국대 이쪽에 와서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좀 그러셨대요. 근데 이때 놀란 게 뭐냐면 불교에 대한, 뭐 다른 거야 그렇다 해도 불교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게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일반인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게 좀 놀라는 거예요. 왜 스님들이 안 가르치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기야 그리고 저 스님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큰 충격이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일반인이 가르치는 거랑 출가자가 가르치지 않았던 거랑 그 차이를 뭘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충격이 왔을까요? 실천하지 않는 학문으로만 공부하는 분이 가르쳐서? 아니 뭐 그쪽 티벳 불교는 제가 이게 그냥 거기는 스님들이 가르치죠. 대체로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티벳 그쪽에 무슨 그러고 보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쪽에 대학이 있는지 또 대학에서 불교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 시간에 교수가 있는지 이런 건 좀 그죠? 그 보살님 지적에 의하면 그건 알아볼 필요 있다. 전 그냥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을 안 했고 거긴 당연히 절집에서 이 교육은 스님들이 한다고 알고 있어. 그냥 전 그게 좀 이해는 됐어요. 근데 지금 요게 그 후에 이제 우리 불교 대학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조계사도 있고 뭐 많아요. 가보면. 근데 거기 보면 실제로 스님들만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불자들도 많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승이라고 하는 우리 좀 전에 있었던 두 번째 바른 결심에서 출가하여 탁발행위를 하면서 스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사였는데 바른 결심이었는데 승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견 사마디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오해 속에 들어가요. 좀 이제 그런 기준점을 자꾸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에 의한 시비로부터 훨씬 자유스러울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좀 그런 마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중매 스님이 이쯤에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스님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승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선입견이 우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선입견 토대, 이 토대 위에서 다음에 걸 설명해 봐요. 그때 그런 자리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이곳에 와서 이렇게 설명하죠. 나라 설명. 그곳에서 여기 와서 이런 당혹감을 느꼈다. 스님들이 불교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서 놀라움을 느꼈다면 도대체 그대가 생각하는 승가는 불법승 3부의 승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꼭 이걸 빡빡 밀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서로의 입장 차이가 나고 그분은 이렇게 이해했군요 라고 이해하고 나는 그냥 나도 어엿한 고귀한 진리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은 승가 한 사람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면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정어를 또 이러면서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죠? 진리를 권면하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이런 건 참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훨씬 좀 가벼워지죠. 좀 입장 차이는 마치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다 명확하게 나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무엇으로 잡고 나갈 건가 이건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제 설명은 이런 건 좀 간단히 넘어가고 이런 그림을 많이 보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오늘 이 자료 화면을 준비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정토, 우리의 고향 같은 곳, 어머니의 품 같은 그곳, 사슴이 뛰어드는 그 동산은 어떤 걸까 해서 그 이제 자료도 좀 몇 개 가져왔는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리저리 가설을 넣긴 한데 그죠. 아무튼 그런 이해를 좀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요즘 좀 애매하죠. 어제 그러지 않아도 인도 철학회가 있어서 저는 학교 참석은 안 하고 도서관에 있다가 저녁 먹으러 가서 이제 저녁 먹으러 내려갔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합장부가 사람 손 이렇게 잡고 그런 걸 참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는 그 김성철이라는 교수 아시죠? 옛날에 김용옥 이분이 TV에도 막 얘기하고 그랬더라고요. 서울대 치대 나오고 치과의사 하고 불교 그래서 중관 쪽 그래서 이분이 아마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산스크리트 원어를 통해서 마디아미카 까르까라고 하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중관론에 대한 책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정태승 선생이라고 또 불교학에 아주 재미있으신 어른들이 지금 몇 명 모였어요. 불교문화원 원장으로 있는 노모 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손잡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이 만용 스님은 사람 손을 자꾸 좀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은 되는 스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스님 같이 아주 막 손 맞추고 헉 이렇게 그 처사님들 보면 같이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이게 중심 화제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요즘은 어린아이들 막 만지거나 뭐 이게 그 법제가 결정돼서 법으로 지정돼서 그 무슨 법이죠? 뭐 그렇게 도관이는 그렇죠. 예. 성추행, 성희롱 뭐 심각해졌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것이 문제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끼리 인도철학회는 좀 재밌어서 이 자리는 괜찮으니까 우리도 그러자. 그래서 어제 또 뭐 이제 저녁에서부터 그래서 술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연 성행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겠느냐. 우리 지금도 뭐 도관법 얘기를 했지만 성희롱을 어디까지 성희롱으로 보고 어디까지 아닌 걸로 보면 이것도 그 기준은 무척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적용 하나하나가 사실은 무척 논란의 거리가 많은데 이것들에 우리가 문자에 집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이런 쓸데없는 애매한 지성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부처님 법을 가슴 느끼는 태도가 진짜 중요하겠죠. 아까 저거 달라는 거 빼고 주지 않는 거. 예. 요 문제도 좀 애매하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그럼 내가 달라 그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이 결과될 거냐 하는 문제는 실로 애매해요. 이 태도 때문에 주지 않는 걸 가지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필요한 대로 달라르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거나 그냥 앞으로 그냥 죽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들이 그 당사자의 삶 속에 그렇게 했다지만 상의 상관하는 이 삶 속에서 아주 서로 밀접한 인드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재망중중한 이 우리 삶의 구친 현장에서는 누가 그렇게 죽었을 때 옆에 있는 내게 돌아오는 윤리적인 책임감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되는 건 어떡할 거냐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런 것하고 밀접해서 여기서 나와서 저는 언젠가 우리 이 시간에도 좀 위험할 수 있는 얘기를 자꾸 이제 도발적으로 던지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영적인 인물이었어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사실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 잘 그냥 뭐 테러했다는 이 현상적인 것만 보죠. 그런데 조금 더 미제국주의라고 하는 시각을 보면 왜 미제국주의가 그렇게 가서 발악을 하면서까지 그랬을까? 그 마지막에 무장도 하지 않은 그 노인네를 그게 무차별하게 죽였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영혼이 맑은 사람들, 올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쳐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의 삶 속에서 오해받고 탄압받고 억울한 무명을 쓰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진짜 대부분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죠, 그죠? 저는 근데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다른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주인 눈도 있고 또 그놈들이 그렇게 보라고 하니까 그랬던 적당히 같이 놀아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사실 오사마 빈 라덴 이제 대학원 수업 때 이런 얘기했다가 좀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놀람을 보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전 가장 오사마 빈 라덴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미국식
미국의 기준으로. 그랬으니 그 사람들은 바로 내 형제를 향해서 총불을 겨누고 천안함 사태처럼 저 엄청난 가공의 음모 속에서 또 하나의 동족 상잔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 제대로 못 볼 거 아니에요. 뭐 아임사는커녕 뭐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죠? 또 하나의 사람 생명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그 변방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마치 들짐승 사냥하듯이 시간을 검토해가면서 놀아붙여서 가게 하잖아요. 그 예전에 또 무슨 있었죠? 그 팔레스타인 지도자 한 명도 이 전화하는 거 위성에서 해갖고 저 표적으로 딱 그런 적도 있었죠, 그죠? 이런 천인 무도의 이 작태가 우리 시대에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죽이거나 해치지 않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서 작은 폭력, 나의 작은 힘으로 그들의 손에서 총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저들은 쉽게 총을 놓는 게 아니어서 내가 적당히 짱돌 하나 던졌다 해서 또 그들을 비방했다 해서 또는 직접 총을 들었다 해서 이게 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어디까지 합당할 수 있을까 아닐까? 각자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철학들을 잘 세우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철학들이 내 삶의 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아 그래 나는 이번 생에 이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소명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힘을 갖게 되겠죠. 두려움 없이. 그죠? 마치 활 시기를 떠난 화살처럼 허공을 가로지르며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또 대체로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내 삶이 과연 옳았단 말인가, 왜 부처님이시여 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러면서 가끔 우리가 본 저 그림처럼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가서 내 앞에 허공으로 만들어진 해골을 놓고 또 재물을 놓고 이 내가 구했던 재물이 과연 참된 거냐,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이 이 해골이 될 건데 내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행위를 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고민하는 건 좀 재미있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 행위 넘어가서